첫 번째 이슈는 서유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검찰개혁의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졌는데요. 또 다른 쪽으론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킨 부분도 있죠. 이 문제가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그 미래를 얘기하시니까 과거에는 이 교육이 뭔가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교육이 그 기회를 박탈하는 벽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현재 대학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가는 정시가 있고요. 또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학종이 문제예요. 학종이. 학종이라고 하면 무슨 상을 받았다. 이 학생은 뭘 잘한다. 어떤 논문을 썼다. 이런 거를 기록하게 돼 있는 건데 이 학종이 부모의 능력, 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컨설턴트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한 고등학교의 실제 학생생활 기록부를 한부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면 교과 항목을 비롯해서 수상 경력, 또 독서 활동, 자율 활동, 세부 특기 사항 같은 항목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충실히 채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들겠죠. 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학종이 만들어낸 요지경 세상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대입 컨설팅 업체 설명회.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적어도 저희랑 함께 된 친구들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돼 있다는 콘텐츠는 과연 뭘까? 학종, 즉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자료를 빠짐없이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탐구 보고서부터 스마트폰 앱 개발, 특허 출원까지 학생생활 기록부에 올라가는 모든 내용을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전공생이 배정이 됩니다. 앱 같은 것도 준비해 줄 수가 있고 독서 기록장 작성하고 토론 면접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이라는 걸 잘 갖춰놓으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최상위권 대학에 붙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네, 지금 어디 갔을까요? 지금 3등 학생이 대략 서성한 쪽으로 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친구는 서울대 가시겠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진학 실적. 비결은 막강한 강사진이라고 업체는 말합니다. 국영수 등 고교 기본 과목은 물론 수의학, 유전공학, 교육학, 심리학 등 전문 분야까지 강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과학탐구대회 관련 요청이 있으면 자연과학 전공 강사가 투입되고 독서 감상문이 필요하면 인문계 출신 강사가 모든 것을 대행하는 식입니다. 학생이 강사들을 직접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원격으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꼭 모두 만나야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앱이나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내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손끝 하나 대지 않습니다. 외주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개발해주는 업체에다가 앱 개발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개발 업체에서 그에 맞는 앱을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송부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생기부에 올리는 거죠. 스트레이트가 제보를 받은 입시 컨설팅 업체와 강사진, 학부모의 비밀 단체 대화방. 학부모가 독서 감상문 과제를 요청하자 감상문 양식에 맞춰 작성한 문장을 입력해 보내주면 되냐는 답이 올라오고 또 다른 선생님에게는 학생 4명의 발명대회 작품과 소논문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요구 등이 대수롭지 않게 오갑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서는 치과치료 보조기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고교생의 소논문 경진대회용 출품작으로 쓰인 발명품입니다. 컨설팅 업체의 시간 강사인 치의학과 대학생이 만든 겁니다. 각각 항목에 맞는 스펙을 대신 쌓아주는 건데 보통 시간 강사 선생님들의 그런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스카이캐슬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한 명을 밀착해서 여러 명이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님 여러 명에서 여러 명의 과제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해 받아먹는 것 같은 스펙 만들기.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의 동의를 얻어 실제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등을 컨설팅 업체에 제출한 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6번 이상 독서 리스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 리스트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요약본용은 저희가 도제공이 가능해요. 컨설팅 비용은 1회에 30만 원. 하지만 12회 이용권을 끊으면 300만 원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비용을 송금하자 단 5분 만에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집니다. 학부모와 원장, 부원장, 담임 강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비밀방인데 정작 학생은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제시한 책 목록을 보내며 수행평가용 독서 감상문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의뢰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200쪽 분량의 책에 대한 개요가 도착했고 학생을 상대로 이튿날 수업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과 이뤄진 전화 수업. 책을 읽어봤나요? 아니요. 네, 일단은 책을 안 읽고 쓸 거예요. 나도 안 읽었어요. 자신도 책을 안 읽었다는 강사는 학생에게 뭔가 인터넷 검색을 지시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냥 살짝 검색을 해보고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쓸게요. 또 연기는 최근 사례 조사 이것도 그냥 놔둬요. 당초 1시간 반 길이로 약속된 수업. 그러나 책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30분 만에 수업을 끝낸 강사는 학생에게 감상문 초안을 보내라고 재촉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아요. 시간이 되게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첨삭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써주고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좋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 초안 작성을 못하겠다고 하자 강사는 불과 몇 시간 뒤 완성된 독서 감상문을 보내왔습니다. 2,000자 분량의 독서 감상문에는 학생이 책을 선택한 이유, 학생의 장래 희망 등 학생 본인이 쓴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실적은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 대학 입시에 활용됩니다. 어이가 없고 이제 컨설팅을 안 받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 컨설팅 업체에 부탁을 해서 그냥 노력 안 하고도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을까?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일종의 약간 생태계 교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교육계 생태계 교란? 이처럼 불법 대필이나 대리 작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강사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진로 연계도서 독후감이라 학생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정보도 없어서 글을 쓸 때 소설을 쓰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대필 대작이잖아요. 예, 외주 개발들. 전에도 언급했지만 문제될 수 있어요. 불법이죠. 누가 찌르면 그냥 접어야 해요.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이 컨설팅 업체는 실제로 각종 대리 작성과 대필 등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이 업체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와 강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3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월 한두 차례씩 설명회를 열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담 계약을 부추기고 최근엔 신규 강사 채용 공고까지 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사기 아닙니까? 사기? 시험으로 따지면 이거 대리 시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펙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사실 입시 부정으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입시 부정. 아니 돈 내고 그 돈으로 그냥 스펙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교육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교육 생태계 파괴예요, 파괴. 네.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이 업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는 동안 굉장히 업체 측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계약서상에 완성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요. 실제로는 완성본 제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한두 줄이라도 추가로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팁까지 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아웅. 사실 이 입시 컨설팅 시장이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유명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묘사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돈만 들인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비롯해 자기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했던 교수들이 적발돼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 정도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 열린 국제합성 생물학 대회. 전 세계의 생물학 관련 전공대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 대회에 경기도의 한 자사고 학생 8명이 출전했습니다. 유일한 국내 고교생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대회 참가 경험 등을 토대로 논문이 작성됐고 이들은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까지 쓸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배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팀의 리더를 맡았던 학생의 어머니는 현직 대학 교수. 딸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돈을 모은 뒤 다른 학교의 후배 교수에게 실험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교수의 후배, 저쪽 아래에 있는 절대 잘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그분한테 가서 실험실을 이제 애들은 한두 번씩 맡았죠. 돈을 개별적으로 이래저래 해외 비용까지 미리 낸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것도 꽤 돼요. 한 6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이 교수는 딸이 참가했던 대회에 부지도 교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수님하고는 원래 그냥 교수들이니까 서로 뭐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랩신이나 이런 거를 빌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혜라고 양성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의 색연경으로 보기 때문에. 취재진에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던 이 교수는 딸의 미국 수학 능력 시험, SAT 성적을 언급하며 학업 능력이 출중한 아이라고 강조합니다. SAT도 사실 한 2개나 3개 틀렸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제가 생물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야지. 이 교수의 딸은 작년에도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같은 미국 대회에 나갔는데 당시엔 아이가 교수를 직접 찾아가 지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건가요? 다리를 낳아주셨던 건지. 몇 번 네가 이메일을 보내봐라. 전화를 하든지 여러 번 찾아가든지 해라. 그래서 얘는 한 3번 찾아간 걸로 알아요. 하지만 당시 지도 교수의 말은 다릅니다. 친한 지인의 자제가 미국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IGEM 출전 경력이 도움이 될 듯하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 교수의 부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논문 발표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반면 화려한 인맥을 가진 부모 슬하의 학생들에겐 이보다 쉬운 일도 없습니다. 얘가 어디서 이런 실험을 했을까? 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거 근데 어디서 했냐? 그러면 어느 대학 연구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니네가 어떻게 섭외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순진하니까 얘기하죠. 엄마의 뭐 이렇게 누가 뭐 아는 분. 그러니까 다 인맥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쪽 어떤 그 특허 쪽에 기술 특허를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가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특허를 낸 거죠. 각종 논문 검색 사이트에 고등학교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하이스쿨을 넣으면 고등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소속 학교 영문 이름을 하이스쿨 대신 아카데미 스터디즈 등으로 적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이런 식으로 추가 발견한 고교생 저자 논문이 의과학 분야 검색 사이트에서만 73편. 한 학생은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 나노물질과 관련된 논문 3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논문의 제1저자는 모 사립대 나노전자물리학과의 교수, 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질문에 학생이 SNS 등으로 논문 참여를 요청해 도와줬다던 이 교수는 그 학생이 둘째 딸이 아니냐고 묻자 아이가 이과 진학에 관심이 있어 실험을 해보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될 듯해 함께 참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대학 측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랩실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자제분이니까 랩실 요구를 받고 이런 거는 그 랩 운영하신 교수님이 관한이지 뭐 저희가 뭐 관여하는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법무부가 주관한 고등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당시 참가했던 한 고등학교의 지도교사는 대회 진행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한 국제고등학교 팀이 특혜를 입어 수상자로 뽑혔다는 주장. 이 팀 리더인 학생의 엄마가 당시 현직 판사였는데 경연대회 현장까지 나와 아이들을 지도하며 얼굴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현직 판사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 그 제대로 채점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딸이라는 애는 또 판사 역할을 하고 그냥 뭐 일반 그런 역할도 아니고 김현정 변호사는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다 뭐 막 이러면서. 당시 대회에서 이 팀은 우수 대본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본 파일의 문서 정보에는 작성자가 이 리더 학생의 아버지인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나 대본은 원래 원칙상은 학생이 작성하는 게 맞는데 가족이나 어떤 외부인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원칙상 그러니까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어렵죠. 대법관까지 지낸 최고위급 전직 판사인 어머니는 스트레이트의 여러 차례 확인 요청 끝에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경연장에 데려다 준 것뿐이고 대본은 아이들이 사전에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는 등 행사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해 이 대회를 폐지했습니다.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스펙 쌓기용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네, 엄마 아빠 찬스가 참 세기는 세군요. 네. 논문의 국제학술대회 모의 재판까지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뜨끔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난 교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자녀가 뛰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자녀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실험실을 사용하고 대학 교수와 함께 논문을 쓸 기회라는 게 아무 고등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것부터가 특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경우가 2007년 이후 약 800건에 달하는데요. 10년 동안. 그런데 넷 중 하나는 교수가 자기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재한 경우였습니다. 논문에 상속세를 먹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논문도 상속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가 이럴 정도면 정말 진짜 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들 과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여야 가릴 것 없이 선뜻 동의를 했었는데요. 네. 갑자기 조국 물타기다, 입법 사안이라고 하면서 한참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장 이 전수조사 누가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학종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는 수시 비율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교육계에선 이 학종의 노예가 되고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중학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지난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서울까지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2013년부터 시범 도입된 자유학기제.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1학년 첫 학기를 정규 교과 수업 대신 토론, 실습, 직업체험 같은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1학년 내내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됐고 서울에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60개 넘게 올라오는 등 교육 현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 지역 국제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수강 신청 목록입니다. 체육활동 과정만 해도 골프, 수영, 치어리딩, 펜싱, 필라테스 등 12가지에 달합니다. 반면 서울의 일반 중학교는 축구와 배드민턴, 댄스가 전부. 국제중학교에선 원어민 선생님의 문학, 영어, 융합형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일반 중학교는 영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 수업에 그칩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국악, 기타, 해금 강좌까지 개설한 서울 강남의 중학교와 달리 지방에선 안정적인 수업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양극화, 더 나아가 개인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좀 좋은 동네 학교들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부모님의 재능 기부라는 명목으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진로 특강도 해주시고 무슨 특강도 해주시는데 이거는 부잣집 동네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월소득 6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 가정이 지출하는 연간 사교육비가 179만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학교 1학년들까지 스펙 경쟁, 이른바 학종 노예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생 생활기록부엔 자유학기제 활동을 기재하는 난이 따로 있고 여기에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등을 적게 돼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입시 서류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남다른 경험, 특별한 활동을 한 학생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 입시업체가 공개한 영재학교 합격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영재교육원을 다니며 1학년 기초과정을 83시간 수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유학기 동안의 내신 성적은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지만 그래서 스펙이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수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따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험이 아예 없어서 그때 가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 많았어요. 이거는 평등하지 않아요. 체험학습도 시킨 짓만 시키고 문화체험 이것도 다 시키는 짓만 시켜요.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 집들 애들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별 역량이 좀 다르기도 하고 별로도 기본 인프라의 차이가 있어서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한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구조. 정부가 고교 서열화와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란 강수를 내놓았지만 퇴행적인 사교육 열기는 꺼질 줄 모릅니다. 정부의 엄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뀔 게임의 법칙에서 이기려면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라진 고등학교가 있죠. 과거에 때문에요. 들어간다 동시에 삐만 대학 입시는 끝나는 것이다. 들어간다 동시에. 그래서 어쩌면 초등학교 저는 과거 역적을 받겠다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이게 참 정부가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새로운 안을 내놔도 그 안에 맞춰서 또 못된 과외 공부하는 수들을 꼭 찾아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대입제도는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모두한테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을 지금 내야 됩니다. 사실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낳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출발하자마자 지치지 않도록 달리면서 보는 풍경도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